안녕하세요.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영업무역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.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돈을 잘 버는 회사여야 됩니다. 물론 그 돈 잘 버는 회사가 회사 유보금이 적을 수도 있고 회사 유보금이 많을 수도 있지만 돈을 잘 번다면은 회사 유보금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회사 유보금이 많아지는 A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 회사 유보금이 많으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이지만 저평가까지 되어 있다면 최고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는 지금 A와 B 사분면에 들어간 기업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,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는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회사에 쌓아둔 여유 자금이 많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순자산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항상 나누는데요. 우선 영업 성격에 보면은 1조 4천억 원 정도로의 순자산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돈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니 1,817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값을 나누니 ROE가 12.42%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비영업 성격을 보면은 6,73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제 자신의 순자산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부채 뭐 이런 거 다 갚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돈이 6,7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보면은 회사에 쌓아놓은 돈도 꽤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이 이 방금 전에 살펴본 4사분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 이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영업무역의 그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채권의 비중이 2015년도에는 20.5%, 2019년도에는 15.8%로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뭐 좋은 시그널인데요. 2020년도 3분기에는 25.1%로 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이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제가 올린 영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이 2020년도 3분기까지를 보면은 이 3분기에는 다소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뭐 돈의 그 흐름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그 감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. 근데 이 비중이 지금 2019년도에 15%까지 떨어졌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조금 높죠. 근데 사실 이게 높아도 다 회수가 되면은 다행이지만 실제로 이 돈이 얼마만큼 회수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정도 쌓였는지를 한번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최근 자료를 보면은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이 이 정도가 쌓였는데요. 여기 두 개의 비율을 보면 한 2.56%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 매출 채권이 이만큼이 잡혀 있으면은 이만큼에서 한 2.5%를 뺀 97.5%는 돈이 들어온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수치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이 대손 충당금에 잡히는 비율이 2. 몇 %밖에 안 되니까 이 회사가 이 매출 채권이 회전이 너무 느려서 발생하는 그러한 불이익 같은 거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다음은 본업에서 실제 비용이 빼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우선 2015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2.4%고 19년도에는 9.9%, 그리고 2020년도 3분기는 누적 기준 11.2%로 2019년도까지는 하락했지만 다시 2020년도 3분기에는 소폭 반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은 사실 뭐 별로 좋은 현상은 당연히 아닌데요.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이 아닌 영업이익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 3.8%씩 연간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. 근데 이 영업이익이 상승한 것보다
실제 매출액이 상승한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손익계산서 항목별로 나오는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.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이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, 이 영업이익에서 또 부수적인 것들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, 이 각각 매출액, 매출 원가, 총이익, 판관비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이 각각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어떻게 증감을 했는지 알면은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매출만 상승하는 것인지 뭐 영업이익은 그에 맞게 상승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매출액은 그 5년 동안 8.5%로 상승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원가가 몇 퍼센트씩 상승하고 있죠? 9.4%입니다. 8.5%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더 빨리 상승한다는 뜻이 되고, 그렇다는 것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를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. 판관비의 경우도 조금 7.8%로 꽤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. 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높은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아무리 빨리 올라도 이 두 개가 계속 마이너스를 잡아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매년 3.8%씩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다음은 유무형 자산 여부인데요.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을 비중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35%, 물론 이 회사가 OEM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액 대비 비중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네요. 35%가 되고 2019년도에는 25%로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비중이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이 매출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. 무형자산의 경우도 13%에서 꾸준히 하락해서 7%까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. 이 재고자산의 회전율을 통해서 이 재고가 적정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과거보다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2015년도에 5.249, 2019년도에는 4.62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비효율적으로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매출액이 상승하는 폭보다 재고자산이 상승하는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더 낮아졌다고 결론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게 조금 더 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다음은 배당 성향인데요. 5년치 배당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입니다. 올해는 배당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안 나와서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넣지는 못했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15년도에는 0.48%를 줬고, 그 다음에 0.82, 그 다음에 0.95, 0.91, 1.17로 이 현금 배당 수익률을 연간 상승률로 보면은 20% 정도가 됩니다. 절대적인 수치는 1%밖에 안 되니까 뭐 예금이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현금 배당 수익률의 상승률은 아주 크기 때문에 배당 수익의 그 성장성으로 보면은 성장성은 괜찮다. 하지만 이 배당주로서는 매력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 회사가 돈을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 있는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추세로 움직였는데 그 동시 기간에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빨간색 선으로 움직였어요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지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16년도를 제외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양호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. 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그 유무형 자산, OEM을 구동하기 위한 이 유무형 자산 취득액보다는 커야지 그 해 연도에 번 돈으로
그 해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을 취득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. 근데 만약에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유무형 자산의 취득액이 몇 년간 계속 크다면 이 회사는 돈을 외부에서 빌리거나 뭐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점점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유무형 자산보다 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이 회사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양호한 상태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.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2017년도부터 3개년, 뭐 2020년을 포함하면 4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양호한 상태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파트 3,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현재 42,9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이게 5년간의 차트 그림인데 2016년도 3월쯤에는 53,500원대를 유지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과 뭐 등락을 반복하다가 코로나 때 16,200원까지 대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만큼 이 아웃도어를 생산하는 OEM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다음에 등고를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42,900원까지 많이 올라온 것을 알 수 있고 2020년도 연간 실적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가를 매수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. ROE는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고 평균이 9.9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8.05라고 한다면 ROE가 9.38%일 때는 적정 주가가 52,000원이고요. 그리고 12%일 때는 66,000원, 그리고 15%일 때는 83,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근데 최근 6년간 15%를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83,000원은 조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무리한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12%까지 올라가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면 66,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에도 약 9.38%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52,000원이 되니 현재 주가인 42,900원보다 더 지금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. 오늘의 결론입니다. 첫 번째로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S림 계산식에 따르면은 현재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별을 한 4개 정도 줬고요. 배당 성장성으로 보면은 K거 기준 20%씩 상승하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배당률 자체는 1%대로 낮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세 번째로 기업의 성장성은 의료 브랜드 쪽에서는 아시아 지역이 얼마만큼 상승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브랜드 자전거에서는 유럽에서 80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아시아나 또 유럽 내에서 얼마만큼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수익성은 그 영업자산으로만 운영하는 순자산 기준을 보면 12.42%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.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이 회사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6,730억 원이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살펴봤고, 현재 그중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5,7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회사의 그 뭐 원가나 뭐 판관비 같은 게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3천억 정도가 되니까 이 회사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한 2년 정도는 큰 비용 영업이익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도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영업무역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